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런 글리치 느낌의 텍스트를 만드는 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괜찮은 것 같죠? 아마도? 이런 느낌의 뭔가 쿨루프한 글리치 느낌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좌용으로 하나 만들겠습니다. 일단은 일단은 텍스트 하나 만들어야겠죠? 컬트 얼트 시프트 T 눌러서 텍스트 하나 만들겠습니다. 흰색으로 두꺼운 텍스트를 쓴 게 글리치 느낌 잘 내게 하는 게 좋겠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본적인 걸 합시다. 텍스트 사이즈 조금 더 늘려도 좋고, 그리고 텍스트는 프리컴프를 시켜가지고 아예 텍스트 안에 있는 구달을 바꾸면은 다 적용을 잘 반영을 할 수 있게끔 프리컴프화 시켜서 만들어 버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 텍스트에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매길 건데, 이게 맵이 있어야지 이제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맵을 적용할 프랙탈을 하나, 매트용으로 하나 만들겠습니다. 프랙탈 노이즈. 그리고 이것도 프랙탈 노이즈 매긴 다음에 이것도 프리컴프 시켜버릴게요. 매트 소스로 프리컴프 시키겠습니다. 이걸 프리컴프를 할 때 leave all 이걸 하게 되면은 이 모든 이펙트들이 다 여기에 남아버리기 때문에 소스화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펙트까지 다 안으로 끌어넣고 싶다면은, 소스화 확실하게 시키고 싶다면은 밑에 걸 체크하는 게 맞겠죠? 매트 뭐 이렇게 대충 할게요. 어쨌든 이 맵의 모양에 따라서 이 텍스트가 왜곡이 될 텐데, 이런 아까 봤었던 그런 글리치 느낌의 이런 느낌의 뭔가 왜곡이 일어나려면은 아무래도 좀 이런 느낌의 뭔가 좀 TV 노이즈 같이 좀 가로 형태로 좀 긴 글리치 느낌의 형태로 맵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 프랙탈의 모양을 좀 세로가 긴 느낌의 모양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모양을 블럭 형태로 바꿔줘서 이런 식으로 좀 모자이크 느낌의 모양으로 만들어 주시고, 경계선을 또렷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컴플렉시티를 1로 만들어주면은 되게 단순화돼요, 모양이. 근데 너무 단순화되면 이게 좀 맛이 잘 안 살기 때문에 뭔가 각진 형태가 돋보이면서도 좀 어느 정도의 좀 불규칙성이 더 드러나 있는 이 정도로 맞춰주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랜스폼 항목에 유니폼 스케일링을 체크해 주시고, 유니폼 하면은 이게 스케일이 정 비율에 맞게 커졌다 작았다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길쭉한 모양을 원하기 때문에 위드 값을 쭉 높여주겠습니다. 어느 정도 높여주고 헤이트 값도 어느 정도 낮춰주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거를 일단은 이 텍스트가 처음에 없다가 이제 등장을 해야 되겠죠. 뭐 이렇게 등장을 해야 될 텐데, 그 과정을 만들 수 있는 매트를, 이걸 이용해서 이제 또 루마 매트를 씌워가지고 이거를 등장하게 할 건데, 루마 매트는 말 그대로 검정색일 때는, 그러니까 이게 색깔이 이제 브라이트니스가 이런 검정 상태일 때는 이제 보이지 않다가 하얀색 계열의 상태가 되면은 이제 100%의 형태의 오퍼시티를 띠게 되는 그런 매트라고 할 수 있는데, 알파 매트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여기 안에 있는 이 소스의 오퍼시티의 영향에 따라서, 말 그대로 이 알파가 얼마나 매겨져 있는가에 따라서 이제 정해지기 때문에
이 명도 차이에 따라서 뭔가 이 부분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서는 루마 매트를 사용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 매트 소스를 하나 더 복사를 할게요. 이거를 이 글리치 모양에 맞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 루마 매트를 적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퍼시티, 이거 트랜스페런티 체크해 보시면은 이렇게 이 부분적으로는 좀 더 투명하고, 그리고 이렇게 더 부분적으로는 더 하얀 부분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불투명도가 각기 다른,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매트의 이 명도의 밝기 차이에 따라서 오퍼시티가 지정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등장을 하게끔 만들기 위해서는 브라이트니스를 최대한 줄인 상태에서 이제 뭐 여기에 키프레임을 주겠습니다. 브라이트니스를 최대한 줄인 상태에서 이거를 이제 뭔가 보면서 작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서 New Comp Viewer를 하나 체크하시면은 이 강자용 이 컴포지션이 이쪽에 잠기게 되기 때문에 보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트의 모양이나 이제 형태, 그리고 뭐 명도, 이런 것들이 이제 조절해줌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조금 딜레이는 있지만 반영이 되기 때문에 보면서 작업을 하면 좀 더 수월하게 작업할 수 있겠죠. 브라이트니스를 아예 검정색으로 바꿔버리면은 보이지가 않게 되겠죠. 1초 40프레임 정도 갈까요? 브라이트니스를 올려서 밝기를 아예 하얀색으로 쭉 다 채워버리게 되면은 하얀색으로 이제 바뀐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애니메이션 된 걸 확인을 해보면은 이렇게 뭔가 생겨나는 것도 뭔가 무작위성으로 이렇게 매트의 모양에 따라서 생성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뭐 이제 여기서 더 애니메이션을 줄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지금 이게 좀 재미없게 좀 단조롭게 나타난 이유는 애가 지금 가만히 있는 정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볼루션의 값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움직이게 만들어주면은 더 역동적으로 이제 나타나시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에볼루션에 Alt 눌러가지고 익스프레션 하나 적용할 건데, 다 적용한다는 타임 같은 거, 시간에 따라서 수치값이 계속해서 시간의 값에 따라서 반영이 되는 타임에 뭐 이제 곱하기 900 정도에서 빨리 좀 이제 매겨주실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 말 그대로 시간에 따라서 이게 값이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수치값을 조정을 해도 제가 조정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항상 익스프레션 쓸 때는 웬만하면 밸류 이렇게 변수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제가 컨트롤을 해가지고 익스프레션 내에서도 뭔가 좀 값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이런 변수를 하나 좀 지정해 주면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제가 수치값을 늘리면은 이렇게 변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밸류의 값을 늘렸다 줄였다에 따라서 이렇게 수치값에 따라서 에볼루션의 값이 변화되는 걸 볼 수가 있죠. 만약에 그냥 타임이면은, 타임은 이제 상수 값이기 때문에, 고정된 값이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밸류 값을 왔다리 갔다리 해도 시간에 딱 반영된 24 곱하기 900의 값을 반영만 할 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하면은 익스프레션 뭐 타임을 쓸 때라든지 그럴 때는 좀 밸류 같은 거 하나 딱 넣어주기만 해도 충분히 더 유동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추천합니다. 이러면 조금 더 재밌게 뭔가 모션이 나오겠죠? 근데 뭔가 브라이트니스를 조금 더 올려줘야 되겠네요. 과감하게 올려줍시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강좌가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콘트라스트가 조금 더, 대비가 조금 더 확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검정색과 하얀색 간의 이 대비가 그닥 크질 않아가지고 지금 뭔가 등장하는 게 덜 재미있는 것 같거든요. 콘트라스트를 더 늘려줘가지고 시작할 때는 아예 더 밝게,
밝아질 때는 아예 더 밝아지게. 이렇게 되면 조금 더 강력하게 극단적으로 나눠지는 글리치 느낌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이 헤이트를 좀 더 줄일까요? 이렇게. 자, 이제 뭐 이렇게 나타나는 걸 만들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이 글리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적용하기 위해서 이 소스를 만들어 줬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의 레이어를 맷 소스로 체크해 줍시다. 뭐 이제 1번이 사실상 고정시켜 둔, 그러니까 밑에 것들은 다 뭔가 소스로 활용하려고 한 거니까 이거 1번으로 지정하겠습니다. 1번 지정해서 보시면은 이렇게 뭔가 오 하면서 뭔가 움직이면서 뭔가 나타나는 그런 느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호리전털 가로 모양으로 수치값을 더 크게 늘릴 거냐 줄일 거냐 그 얘기고, 버티컬은 말 그대로 반대겠죠. 밑에를 더 줄일 거냐 늘릴 거냐인데, 글리치 모양 같은 경우는 지금 좌우로만 뭔가 효과값이 줘야지 더 이뻐지기 때문에 버티컬은 0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이렇게 뭔가 이 맵에 따라서 조금 이제 디스플레이스먼트가 먹여진 상태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뭐 조금 더 수치값을 더 크게 늘려도 문제가 없을 것 같긴 하네요. 근데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면은 이 말 그대로 이게 원래 위치인데 디스플레이스 맵을 106 정도 줬기 때문에 결과값으로도 이제 106이 이제 이동된 상태의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을 줬으면은 정반대에도 이렇게 마이너스 20을 줘가지고 이 수치값을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먹일 때와 아닐 때랑 동일한 위치에 먹일 수 있게 만들어 준 게 좋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매기면은 이렇게 아무리 좀 20 마이너스 20으로 위치값을 맞춰줬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이게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안 먹였을 때 엣지의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선명하게 확실히 나타나 있죠. 근데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매기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엣지가 좀 뿌옇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그래가지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뭐 여기서 이제 뭐 커브 값을 이용해서 뭐 이제 여기 알파를 살짝 좀 뭔가 엣지 부분을 좀 날카롭게 뭔가 다듬어 줄 수 있다면 날카롭게 다듬어 주셔도 좋고, 아이고, 그래서 이게 오리지널이고 최대한 뭐 오리지널이랑 비슷하게 커브 값을 맞춰준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이거를 둘의 수치값을 0으로 맞춰주면은 되겠죠? 20 이거를 40프레임 뒤에 갔을 때 둘 다 0으로 맞춰주면은 경계선이 뚜렷한 느낌이 만들어지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그 디스플레이스먼트가 20 매겨져 있는 그 왜곡된 느낌을 좀 잘 못 살리기 때문에 수치값을 웬만하면 냅두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이 아까 얘기했었던 커브를 이용하든지 뭐 랩을 이용해 가지고 좀 알파 엣지를 조금 또렷하게 만들어주는 걸 택한 게 더 이쁜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리고 이걸 하나만 매긴 게 아니라 하나 더 매깁시다. 응? 복사 붙여넣기 하면은 이렇게 20 먹였으면은 뭐 이제 그 다음에 조금 더 크게 30 하나 더 복사할까요?
복사 내려놓고 뭐지 이거는 40 그리고 이건 또 마이너스 40 이렇게 하게 되면은 더 왜곡된 느낌의 형태를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거를 조금 더 줄이고 그리고 헤이트 값도 좀 늘리고 이 뭔가 이 끊어져 있는 경계선 느낌이 그닥 덜 이쁜 것 같으니까 위트 값도 좀 더 올리겠습니다.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한 느낌의 뭔가를 만들어 봅시다. 자, 일단 만들기 전에 디스플레이스드 번드 맵을 굉장히 많이 적용했기 때문에 엣지 값이 좀 많이 또렷하지 않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한 장 찍어서 Shift F5 눌러서 찍은 다음에 커브를 매기든 뭐 어떻게든 뭐 알파 엣지를 또렷하게 만들 수 있는 거면 상관없겠죠. 조금만 더 밝은 부분이 또렷해져야 될 것 같아. 어두운 부분이 또렷해져야 될 것 같으니까 엣지 부분을 조금만 더 깎아줍시다. 커브를 매긴 거랑 안 매긴 거랑 확실히 차이가 나긴 하겠죠, 그쵸? 자, 이제 더 조정을 하러 갑시다. 매트를 뉴 컴프 뷰어 해가지고 이 상태를 만들어 둔 다음에 매트 가서 더 만질 겁니다. 자, 프랙탈 노이즈를 하나 더 복사하겠습니다. 복사하시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더 좁고 짜잘짜잘한 느낌이 들 수 있는 이런 느낌의 노이즈들도 더 추가할게요. 더 복잡한 느낌이 들게끔. 그리고 이거를 이제 블렌딩 모드를 멀티플라이 먹이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콘트라스트는 더 극단적으로 매기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보다 훨씬 더 노이즈하고 불규칙적인 느낌이 뭔가 만들어지겠죠? 그쵸? 뭔가 밑에가 좀 튀어 보이는 게 덜 아름다워 보인다. 그렇다면은 이거에 대한 수정도 마찬가지로 뉴 컴프 뷰어 켠 다음에 그 다음에 좀 수정을 해주면 되겠죠. 수정해주는 거야. 아까 얘기했던 에볼루션 같은 거 좀 손 보면서 에볼루션이 아니라 시드 이 시드 값도 또 랜덤 시드로 설정해 줄 수가 있으니까 시드를 적당히 섞어 보면은 뭔가 좀 괜찮은 머시가 또 나오겠죠? 과연 저 꼬다리에 있는 녀석은 어떤 녀석이기 때문에 도대체 이 녀석이네요. 이 녀석이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는 녀석이었구나. 이게 괜찮아 보입니다. 저는 저 끝에 튀어나왔던 게 굉장히 좀 안 이뻤던 것 같아가지고 이걸로 주겠습니다. 짜자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거를 또 묶겠습니다. 텍스트로 묶겠습니다. 그러면은 단독적으로 텍스트가 하나 만들어졌죠, 그쵸? 이 텍스트를 하나 더 복사하겠습니다. 등장하는 텍스트를 하나 더 복사해서 얘는 이제 부분적인 글리치를 매겨줄 녀석일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이 생자 화이트를 제외한 이 살짝 하얀색이 아닌 이 회색 녀석들만 키를 따가지고 얘들한테만 좀 이제 색깔이나 이런 것들을 매겨가지고 부분적인 좀 글리치 이펙트를 먹여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빼는 거를 컬러로마를 이용해서 뺄 거예요. 컬러로마 이펙트가 좀 어렵다. 그러면은 컬러로마 강좌를 그냥 찾아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되게 잘 정리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이펙트를 하나하나별로 제이크 이모션 그쪽에서 다 정리하는 게 있어가지고
컬러라마만 쳐도 굉장히 이론적으로 잘 알려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쭉 보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 아웃풋 페이지에서 뭐 이제 램프 그레이를 선택하게 되면은 이것만 일단 볼게요. 인텐시티. 근데 이게 인텐시티, 그러니까 인텐시티로 하게 되면은 이 회색의 진함과 안 진함의 차이에서 뭔가 느껴진 게 아닌,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루마매트로 매겨가지고 이 뭔가 부분적으로 반투명한 부분도 있고 상대적으로 좀 흰색이 선명하게 나타나는 이런 부분도 있고, 이게 그냥 회색이 아니라 흰색인데 오퍼시티가 없는 류의 회색이니까 이런 것들을 다 좀 반영해서 먹여줘야 되기 때문에, 인텐시티는 이걸 그냥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통째로 다 먹여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 디테일한 이 글리치 느낌을 다 뭉개버리기 때문에 여기서 밸류를 사용을 해야 되는, 알파를 사용해야 됩니다. 알파를 사용해서 아까 얘기했었던 이 하얀색 부분은 빼버리고 회색 부분이나 이런 글리치 느낌의 부분적인 거를 살려가지고 색깔을 그대로 매길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좀 봅시다. 검정색 부분을 검정색 부분을 색깔을 딴 걸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좀 이런 파란 계열로 바꿔볼까요? 짠. 그러면은 최종은 하얀색이 됐고,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검정색, 회색, 그리고 하얀색 쨍한 걸로 해서 이렇게 한 바퀴 사이클이 돌아지는 거니까, 이 부분에서의 색깔을 배정을 하게 된다면은 이 중간중간에 있는 이런, 지금 보이죠? 이렇게 지금 아예 검정색 부분은 이 쨍한 파란색이 먹여졌는데, 그 중간중간에 더 애매한 녀석들 같은, 애매한 하얀색 같은 경우는 이런 하늘색이 먹여져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게 지금 자연스럽게 그라디언트로 이어져 있는데, 이거를 그라디언트로 잊지 않고 쪼개서 보면은 훨씬 더 확실하게 확인할 수가 있겠죠. 검정색인 부분은 파란색으로, 하얀색의 계열에 가까운 녀석은 하얀색으로 확실하게 매겨진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근데 어디 갔냐? 저 있구나. 지금 저 뒤에 있는 숨어있는 파란색을 살릴 거거든요. 이렇게 컨트롤 눌러서 하나 더 복사해서 파란색이, 보라색도 좀 매기겠습니다. 핑크 계열의 보라색. 짠. 이러면 파란색도 매겨지고, 그러니까 완전 검정색은 파란색, 그리고 애매한 회색 같은 경우는 핑크색 같은 경우가 매겨지면서, 자, 상대적으로 더 어두운, 그러니까 오퍼시티가 더 좀 없는 어두운 계열의 녀석은 파란색이 채워지죠. 그쵸? 파란색. 그리고 조금 더 밝은 하얀색도 아닌, 검은색도 아닌, 근데 좀 더 하얀색 쪽에 가까운 회색 같은 경우는 핑크색이 채워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초반에 나오는 색깔들에 알맞은 내가 원하는 색깔들을 좀 배치를 해가지고 컨트롤 눌러서 이렇게 배치를 좀 해서 색깔을 임의로 좀 몇 개 좀 넣어줄 겁니다. 컬러풀하게. 그러면은 이렇게 좀 글리치 느낌이, 조금 더 색깔이 이렇게 좀 먹여지는 느낌이 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원본 하얀색 텍스트를 없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얀색 텍스트를 없애고 이 글리치 되는 이 색깔 들어간 부분만 살릴 거기 때문에, 이 하얀색 부분이 색깔 들어간 부분은 오퍼시티를 아예 없애버릴 겁니다. 낮춰가지고 빵으로 만들어 버릴 거예요. 근데 아직 살아있는데 이거를 컴포지트 오버레이어를 꺼버리면은 싹 하고 사라집니다. 그래서 야호! 하얀색이 먹여져 있는 부분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최종으로 나와 있는 걸 빼진, 이렇게 다 빠져 있어가지고 트랜스페런트 매겨진 상태로 불러와지게 되고요.
근데 왜 이렇게 엣지가 남아있나요? 라고 묻는다면은 이거는 저 엣지 부분이 완벽한 하얀색이 아니라서 그런 거라고 밖에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컬러룸을 꺼서 보시면은 이 텍스트에 원래 굴곡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쵸? 이렇게 텍스트에 좀 부드러운 굴곡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엣지 부분을 좀 다 쨍한 하얀색으로 매기지 않고 오퍼시티가 좀 낮춰진 상태로 이렇게 부드럽게 처리가 돼 있단 말이에요. 보통 샘플링, 엣지 처리라든지 이런 걸 좀 하는 거에 있어서. 그래서 저런 아까 있었던 엣지가 거슬린다. 그러면은 이 부분, 그러니까 이 엣지 처리를 한 부분에 있어서 이런 애매하게 부드럽게 처리하는 걸 다 꺼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뭐더라? 샘플링이라고 하던가 어쨌든 이 부분을 아예 이렇게 꺼서 이렇게 경계선을 아예 이렇게 하면은 완전 픽셀한 느낌이 더 나게 되죠. 그쵸? 다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이렇게 되면, 그쵸? 이게 이제 경계를 아예 그냥 부드럽지 않게 다 그냥 픽셀 하나 콱콱콱콱 찍어서 표현한 방식이라면은 이게 저희가 조금 더 부드럽게 표현이 된, 이렇게 강한 곳은 강하게, 약한 곳은 약하게 부드럽게 표현된 기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걸 이렇게 켜서 이렇게 아예 그냥 부신다면은 컬러루마를 적용했을 때 빠질 부분이 다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경계선이 확실히 하얀색은 하얀색, 검정색은 검정색으로 나눠지게 되니까요. 하지만 이걸 키게 된다면은 엣지 부분에 남아있는 애매한 회색들의 이런 색깔들이 부여가 되기 때문에 이런 엣지들이 남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이걸 뭐 없애는 방법은 그냥 뭐 오퍼시티로 그냥 없앤다든지 그게 가장 좀 최선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뭐 이제 심플 초커를 매긴다든지 이렇게 돼서 뭐 없애는 게, 근데 좀 그런 게, 이렇게 없앴다고 해도 이게 말 그대로 없애는 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이 초반에 있는 이 영역들한테까지도 다 영향을 주는 거다 보니까 이런 디테일한 영역까지는 다 살리고 싶잖아요,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오퍼시티를 이용해서 적당히 좀 치고 빠지게 하는 게 제일 깔끔할 것 같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적당한 부분에서 1초에 모든 애니메이션이 마무리되니까 20초쯤에 오퍼시티 하나 찍고 마지막에 오퍼시티 없애는, 그냥 이런 쪽으로 가는 게 가장 낫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깔끔하니까. 큰 틀은 다 완성됐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간단한 글리치 애니를 완성할 수 있게 되고, 이제는 해야 될 게 깊이감 늘린 그런 것들만 더 추가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이거에다가 뭐 애들을 먹여가지고 밝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좀 쌓아가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쌓아보겠습니다. 2번이 이렇게 텍스트 데코 들어간 거잖아요. 그쵸? 오퍼시티도 없애고, 이거를 텍스트 뭐 글리치 데코 이렇게 저장을 합시다. 그리고 이제 이걸 이용해서 저희가 뭔가를 만들어 보도록 하죠. 다시 복사, add, fast, 박스 블러 좀 매기고, 복사, fast, 박스 블러 더 세게, 복사, 더 세게, 커브도 좀 줘볼까요? 커브도 좀 줘서 살짝 파란빛 더 돌게, 이런 느낌으로. 이것도 괜찮네요. 그리고 얘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얘도 애드백일 건데 CC 보렉션 웨일 겁니다. 그리드 스페이스 1 정도 하는 게 더 이뻤던 것 같고, 아까 보니까 1. 볼 사이즈는 조금 작은 듯 큰 듯한 느낌 들 수 있게, 이러면 확실히 좀 더 느낌이 괜찮은 것 같아요. 색깔 바꿔가지고 주로 더 알록달록 다양한 색깔 느낌 줄 수 있게끔.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저 애들
1초 때 없어져야 되니까 다 오퍼시티 1초 때 0으로 바꾸게끔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색깔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또 이제 이것도 창 하나, 뉴 컴프뷰어를 열어가지고 글리치 텍스트 여기 들어가서 이 녀석의 컬러로마의 색깔만 바꿔주면 되겠죠. 몇 개를 좀 더 추가해 볼까요, 그러면? 보시면은 뭐 되게 형형색색일 거예요. 글리치의 무지갯빛 뿅뿅 느낌 그러겠죠. 뭐 이제 사실 여기서 디테일한 색상 수정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여기서 뭐 그냥 틴트를 매겨서 수정을 해도 되는 거고, 아니면 여기서 커브를 매기든 휠을 매기든 하면서 수정을 할 수 있긴 하겠죠. 네, 이렇게 하면은 뭐 얼추 글씨 느낌의 텍스트 만들었죠. 야호입니다. 겁나 크네요. 좋아요. 극혐. 그러면은 잘 적용되겠죠, 당연히. 디스플레이스먼트 맵만 잘 사용해도 이런 식의 글리치 느낌을 잘 낼 수 있기 때문에 추천합니다. 강좌가 끝났구만. 물어볼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모르는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면 감사합니다. 끝.